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노옥희 후보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적은 거의 없었는데 진보와 보수 후보가 1대1 구도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 이거 처음이에요. 여러 가지 처음 보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담담하게 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답도 그걸로 끝? 담담하게 짧게. 예,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울산의 교육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어 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동안 제 4년간의 그 교육감 평가라고 생각하고 네. 예, 저는 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네, 예, 좋게 예. 평가해 주셔가지고. 네. 자, 노옥희 후보가 재선 도전에 도전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 재선에 나서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예, 제가 4년 전에 교육감으로 출마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울산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시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4년간의 성과를 이어서 계속해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울산 과거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 성과를 이어서 울산 교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 울산 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예. 또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로 출마하게 예. 되었습니다. 예, 뒤에서 그 얘기 조금 더 해볼 거고요. 네. 완전히 다른 교육을 하겠다. 이 얘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 이 얘기는 기억이 나는데 네. 지난 4년간 잘 지켜왔고 네. 성과도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네. 공교육에서는 정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이들이 다 가진 게 다르기 때문에 예.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이 답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들이 가정이나 이런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예. 채워주면은 누구나 잘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단순히 학습이 모자라는지 또 심리 정서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로 모자라는지를 분석을 해서 예.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면 학생들이 잘 성장한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예.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예. 노력을 했고 4년간 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야말로 공교육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 철학이 아닌가 하는 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교육자로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이제 저 마음에 와 닿던데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봤습니다만은 자, 이 아이를 여기서 잘 가르치지 못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맞습니다. 또 보이고 예.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게 뭐예요? 예, 제가 사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제 문해 글자를 익히고 이해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만약 결손이 생기면 예. 3, 4, 5, 6학년 올라가거나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사실 결손이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가장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서 지원해서 예. 아이들이 초창기부터 결손이 생기지 않겠도록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우리 그 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야 되는데 약간 좀 제가 이간질 같습니다만은 상대 후보가 무너진 울산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후보는 울산 교육이 편향되고 전교조 출신들이 주변에 많아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평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선 말씀드리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4년 전 아마 우리 시민들 울산 교육을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무너진 울산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예. 4년 전에 정말 교육수장이 비리로 구속되고 예. 부패 비리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들 교육 경비가 굉장히 또 전국에서 높았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 지금은 이제 청렴도에서부터 또 교육복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정상을 회복했고요. 예.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지금 울산 교육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또 교육과 관련해서도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학교에서 공부만큼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 주입식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미래를 대비한 아이로 성장시킬 수 없다. 예. 그래서 수업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의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그 프로젝트 수업, 스스로 탐구하고 또 협동해서 토론하고 하는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미. 예. 그거는 이미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민주시민교육도 우리 교육기본법에 보면 예. 민주시민으로서의 그 자질을 함량한다 하는 게 딱 박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보수교육감이라고 하는 대구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있어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굉장히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의 흐름, 시대의 트렌드를 못 예. 읽으시고 예.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전교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예. 그건 아무런 진짜 근거가 없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네. 우선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대부분 다 교장 선생님이신데 네. 뭐 대부분 다 교총 회원이시죠. 예. 예, 전교조 출신들이 거의 없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은 이걸 선거를 이제 정략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렇게 본다. 그런 좀 의도라고 봐집니다. 예. 예, 그렇게 안 갔으면 상대 좋겠습니다. 후보가 얘기하는 건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얘기다 네, 이렇게 네, 이제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시는 네, 거고요. 임기 중에 아쉬웠던 점을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쉽다고 하셨는데 자 재선이 되시면요 가르치는 일 외에는 완전히 잡무를 없앨 수 있을까 가능합니까? 뭐 완전히 없애는 데는 좀 또 예, 어려움이 예, 있겠지만 예, 예. 사실은 그동안 학교가 이제 교육 중심이냐 예. 행정 중심이냐 하는 게 이제 논쟁입니다. 그죠? 예. 학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 중심의 학교가 아니라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에는 예.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또 행정이라는 게 또 일정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교사들을 완전히 이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적인 업무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에 이제 약간의 조정이나 이렇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임기 4년 동안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학교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지원센터를 강남 강북교육지원청에 만들어서 그 네. 인력을 12분씩이나 배치해서 학교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일은 다 밖으로 가져와서 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학교에 교무 업무 전담팀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교무행정 전담팀을 만들어서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서 예. 선생님들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 공부만. 예, 네. 하겠다. 공부와 생활 지도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걸 해왔고요. 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예. 앞으로는 계속해서 또 해나가야 될 일이고 우선 네. 행정적인 업무를 예. 줄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줄여야만 예.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선생님들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네. 어떤 시리즈 드라마를 봤더니 네. 야, 우리 선생님들 요즘 고생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가르치는 일만 하기에도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진보 후보는 이래야 되고 보수 후보는 저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네. 분의 얘기를 그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다르고 교육 철학도 다른 것 같은데 자 노키 후보의 경쟁력 어떤 점이 상대 후보보다 앞서 있습니까? 예,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예,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사로서의 예. 경험과 예. 그리고 또 교육 운동으로서의 경험도 있고 또 학부모 단체 예. 활동도 했고 또 예. 교육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전문성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4년간 예. 교육감을 이미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교육감을 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예. 행정 경험을 예. 충분히 갖추었다 하는 걸 또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와 직원들과 소통하는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임기 4년 동안 모든 학교에 한 번 이상씩 다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역대 교육감 중에 그런 교육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그런가요? 하고요. 예,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뭐 교사, 학부모 또 학생들 소통하면서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이라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예. 8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예. 이제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예. 소통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늘 학생들과 그렇게 소통해왔고 또 학부모 단체 활동하면서 어린이들과도 소통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소통 능력, 또 전문가로서의 능력, 또 행정 경험 이런 부분이
지금 예. 다른 후보하고는 뭐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 우리가 가끔 이제 TV에서 봤는데 그 교육부 장관이 네. 노후교 교육감을 옆으로 가까이 계시게 하면서 네. 죽여주는 걸 봤는데 예,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많이 봤어요. 네. 임기 중에 이제 자랑거리가 많겠지만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는데 우리 울산 교육의 그 청렴도 말입니다. 네. 예, 전국에서 매우 안 좋았죠? 3년 연속 꼴찌한 게 맞습니까? 그 당시 네, 그런 전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1등으로 올려놨나요?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청렴하지 않고는 예. 신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예. 좋은 교육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공약한 것 중에 3개가 있거든요. 예. 부패 비리가 있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 그냥 100만 원 이상이면 향응을 베푼다든지 금품 수수. 그건 예. 저희도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예. 10만 원 이상의 경우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의 눈높이로 감사를 하려면 시민 청렴 감사관제를 도입했고요. 아, 예. 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를 해서 강력한 그런 또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을 했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전에 또 부패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부패한 게 아니고 예. 교육수장이 이제 부패 비리에 연루됐기 때문에 이제 교육수장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예. 또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행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저희 이제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 3년 연속 최우수 이제 1등급을 받게 됐고 특히 이제 작년에는 공공기관 264개 중에 부패 부문에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 1층 로비에 가면은 예. 큰 그 북이 있습니다. 그 선물로 받았거든요. 물론 1천만 원 상금도 받았지만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상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꼴찌에서 1등이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제가 이제 교육감 후보님 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선되고 나서 저하고 첫 방송을 할 때 제가 이랬어요. 네네. 교육감으로서 돈만 멀리해도 성공한 교육감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1등까지 만들었다고 예,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대 후보 또 일부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지적을 하던데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그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학력을 17개 시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옛날에는 학업성 지도 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경쟁이 과열되고 하면서 그 평가 자체를 이제 비교하지 않게 없앴거든요. 네. 다만 이제 비교한다 그러면 수능 성적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오는 수능 성적 비교를 보면 지금 국어, 수학, 가나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영어는 예. 또 절대 평가가 돼서 이제 비교가 곤란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도에는 국어가 12위였거든요. 예. 이건 2020년도에는 예. 그게 2021년도겠네요. 그게 이제 9위로 됐고 수학가는 적어왔습니다. 6인대 4위로 됐고 예. 그다음에 수학 나는 5인대 3위로 됐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예. 나빠지지가 않고 예. 수학은 상위권, 국어는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이고 그래서 이제 학력을 그걸로 평가하는 것도 뭐 다는 아니지만은 예. 그 수능으로 봤어도 학력이 떨어지지 않았고 저희 교육청에서 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또 진로 진학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 학부모들 또 학생들 진학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에도 학교를 찾아가는 진학 상담을 하고 예. 또 온라인으로도 진학 예. 박람회를 하는 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결코 학력이 떨어지지 않고요. 예. 꼴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광역시도가 또 그 기본 도단위하고는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학력에 대해서 그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용으로 이제 그 후보 간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학부모들이 인정합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예. 어떤 그 데이터로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예. 그리고 요새 학력이라는 게 이제 옛날처럼 막 오래만 시킨다고 학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기식 이런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예. 창의력이나
또 핵심 역량 중심으로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밤 늦게까지 모두 다 애들 학교실에 잡아두고 공부를 안 시키니까 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그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고 네.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 찾고 그걸 통해서 진학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오해인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요즘 우리 학생들이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학생들이 맞습니다. 그것도 또 안 아니에요. 되죠. 예. 그런데 시대착오적인 그런 또 내용을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뭐 이 흐름을 트렌드를 못 읽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울산에 가장 시급한 당시에 시급한 이제 과제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4년 동안 이렇게 쭉 했는데 만약에 시급한 다시 이제 교육감이 된다면 지금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제 교육감 재임 시절 4년 중에 코로나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또 더 많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학력 격차라든지 뭐 정서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게 교육감으로 다시 이제 당선된다면 제일 우선해서 할 일이고 거기 더해서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비대면 수업 이런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더라도 대면 비대면을 이렇게 이제 병행해서 하는 그런 체계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지금 또 크게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이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이제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을 다지는 배움 성장 집중 학년제로 성장 단계별 중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이거 설명을 좀 쉽게 좀 해주시죠. 네,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거에다가 더 이제 심화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기초학력 하면은 이제 우리가 1수업 2교사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체험교사제가 있고 좀 복잡하죠. 두드림 학교라는 게 있고 기초학력 지원센터 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이래서 그 기본적인 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진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각 학년별로 각 단위라고 해서 학년 급별로 맞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치원 같으면은 유치원은 교육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놀이입니다. 놀이? 놀이. 놀이가 밥이고 교육이고 이렇거든요. 노는 게 공부다. 그래서 유치원은 반드시 놀이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공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해력, 수리력, 기본 그때 놓쳐버리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초 기본을 튼튼히 하는 문해력, 수리력. 그다음 3,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나 감성이나 관계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5, 6학년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바탕으로 해서 조금 높은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창의력을 이제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되면은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입니다. 고등학교에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로 갈 건지 진로 탐색하면서 자유 학기제. 이제 고등학교 같으면은 이제 진로를 맞춤형이죠. 이제 진로 맞춤형으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과정에 각종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제공하고 그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학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에 맞는 맞춤형을 하겠다는 게 이제 배움 성장 집중 학년제로 표시가 되는데 조금 말이 어렵죠. 애들을 가르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렇습니다. 1인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겠다고 하셨죠? 지금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업그레이드까지 가면서 운영을 하자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게 디지털 기반 교육, 미래 학교 준비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미 이제 모든 교실에 초고속 무선망을 설치를 했고 또 전자칠판을 중심으로 한 좀 창의 융합형 교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이 또 이제 이 디지털 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가 없는 애들하고 격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겠다 하는 제가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 기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고 유지 보수 관리하고 또 보관하고 충전하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또 교사들도 그걸 잘 다룰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수하는 것. 또 학생들도 스마트 기기를 많이 접속하는 데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죠. 코딩 교육 이런 교육들을 강화하는 교육을 병행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죠. 이제 스마트 기기를 다 제공하려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3분의 1 정도를 주는 걸로 학생 전체 3분의 1 정도 주는 거는 예산이 이미 잡혀 있고 그래서 이후에 아마 3분의 2를 채워가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공약을 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게만 권한이 있고 인사 권한, 뭐 예산 권한이 있고 교육감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좀 알아보니까 교육감에게 권한과 이런 그게 많더라고요. 예산 문제는 별 걱정이 예산은 없습니까? 이제 교육 시 전체 중에서 교육은 지금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한 부분은 결정은 모두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2조가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많은 교육 복지를 하고도 제가 채무 제로 교육청이 됐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빚이 일정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국 최고의 교육 복지를 하고도 또 교육재난 지원금도 세 차례 또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전시성 행사라든지 낭비를 다 줄여가지고 채무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빚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쓸 때만 쓰고 또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전시성 행사 같은 데도 사실 필요 없는 돈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거는 돈도 많이 들지만은 또 교사들 업무도 가중시키고 해서 실제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사들은 다 줄이고 해서 그리고 또 마침 뭐 여러 가지 또 예산이 그렇게 또 부족하지 않아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나오다 보니까 후보님 프레카드에 무슨 채무인가를 완전 탕감하겠다 이런 게 있던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같은 겁니다. 교육청에 채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채무 제로 교육청으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꼭 한번 질문해 보려고 했는데 마침 얘기가 잘 나왔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후보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울산 교육이 그다음에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 장관도 아닌데 광역시의 교육감이 너무 높이를 둔 게 아닌가. 근데 노키 후보는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반드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던데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동안 사실 울산 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 하는데 따라가기 급급했거든요. 그래서는 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교육의 표준이 되겠다 하고 처음 시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최초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도 최초로 했고 교육재난지원금이란 말 자체도 없을 때 그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만들어서 3차례나 지급한 것도 울산 교육청이 처음 했는데 이게 처음 한 게 전부 다른 시도 교육청으로 다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표준이 되는 거고 또 영어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학생들도 많고 또 영어 때문에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다른 영어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아마 다른 교육청으로 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표준이 되겠다 하는 거는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선도하겠다 하는 거고 울산이 사실은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학교가 한 250개 정도 되니까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바꾸기도 힘든데 250개 정도 되는 학교에 교육지원청은 2개가 있고 하니까 교육감이 역량이 있고 어느 정도 또 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오고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교육을 완전히 바꾸는데 모범적인 그런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공교육의 표준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노키 후보가 울산 교육감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4년 전에 이제 약속한 완전히 새로운 울산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년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4년 하고 그만둘 경우에
4년 전으로 저는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부끄러웠던 그 과거로 회개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이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래로 더 나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가 4년간 잘 닦아온 제가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서 연습하는 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4년을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제가 또 가겠다. 그래서 울산이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또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제가 당선되어야 됩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노옥희 후보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